오늘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인데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구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산불 규모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산불 영향 구역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현재는 화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약 6km 이상 되고 있고 이것은 불이 붙어나가는 전쟁으로 비하자면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예. 약 6km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산불 영향 구역이 약 90헥타르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산불 영향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산불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지역 또는 그 바람의 영향으로 기상 조건에 따라서 그 산불이 번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을 묶어서 우리가 영향구역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90헥타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요. 또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 산불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예. 아마도 그 국가 차원에서 3단계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뿐만 아니라 군, 소방 관련 그 모든 정부기관의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대응하고 있는 가장 높은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혹시라도 그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눈여겨본 대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 바람이 현재는 북서풍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요. 음흠. 예, 물론 바람이 다행히 좀 그렇게 강하진 않고 초당 한 1m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 예. 그 새벽이나 밤에 이 방향이 그 예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산불 난 지역 인근에 그 산림 지역의 주거 지역도 많고 또 그쪽으로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쪽으로 그 화재가 확산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그 위험이 있을 거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야간에는 일부 그 가용이 가능한 그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도 진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산간 지역에 밀집돼 있는 그 산간 마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또 거기다 물을 뿌린다든지 또 미리 사전에 대피를 시킨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진화를 위한 기상 조건이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진화율이 지금 19%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낮은 수치일 수도 있는데 네. 주불 진화는 그럼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은 야간에는 이제 그 산불 진화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불리한 요건이지만 한편으로다가는 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습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진화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산이 이 남쪽 방향으로다가는 이제 주거 지역 같은 공단 지역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오히려 동쪽이나 북쪽으로 이제 길게 산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이 되겠죠. 네. 그쪽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간 진화가 시작이 될 텐데 야간 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야간에는 아무래도 인력에 의한 진화는 어려운 거고요. 예. 네. 헬기를 이용해서 아마 헬기 중에서도 그 야간에 작전이 가능한 헬기 중심으로 투입을 해서 예, 앞서 이제 들어본 수리온 헬기 예, 2대를 예. 투입한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런 들렸거든요.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야간에는 방어 위주의 대책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 산간 마을도 많고 또 인근의 남쪽으로다가는 공단이나 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방어를 주력으로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불꽃이 튀는 거나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인력에 의한 부분적인 어떤 산불 진화 이런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주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산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 넓은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독한 그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거 지역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문을 닫아두시고 유수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피 명령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경우에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피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전 요령 또 대피 요령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들은 네.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북대구 I-7 부분은 전면적으로 이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뭐 차량 통행이 못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 지역 외에라도 지금 우리 산불이 난 탐지산을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쫙 이렇게 뺑 돌려서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인근 지역으로 통행하실 예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한 통행을 자제해 주시고, 또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제 통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는 우회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산불을 만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차를 버리시거나 상황을 봐서 뭐 그 정도가 아니면 신속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무 심각한 경우라면 차를 버리시고 개천이나 낮은 도로, 낮은 개천을 따라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 특히 대피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그 생수통 같은 걸 가지고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할 경우에는 옷가지에다가 물을 확실히 적셔서 코와입을 막고 대피하시는 그런 긴급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차량에 보통 이제 생수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거나 또는 통행할 예정에 계신 분들은 미리 그런 거 하나 정도 준비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인접한 민가에 미리 물을 뿌려서 산불이 민가로 더 번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미리 물을 뿌리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산불이 확대되는 걸 그 주거 집이나 이 건물로 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조건이 되신다라면 물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께서도 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소방이나 산림청만 인력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물을 뿌려주시는 행동이 피해를 줄이고 산불의 어떤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